차입원가 자본화입니다.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고 모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면 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익을 인식을 할 때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를 통해서 수익이 인식되는데, 수익이 인식되기 전에 차입원가 발생으로 인해서 비용만 인식되면은 수익 비용 대응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죠.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적격자산에 대해서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 적격자산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공장 건물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금 X1년 초에 착공해서 X2년 10월 말 1년 10개월이 걸리죠.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여기서는 공장 건물이 적격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거죠. 차입원가 자본화에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은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입니다. 적격자산에 얼마의 금액이 지출되었는지를 계산해서 그 금액에 대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 구할 때에는, 자, 지금 보면 공장 건물 건설하면서 X1년 초에 10,000원 지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X1년 초에 지출한 10,000원은 1월 1일에 지출했기 때문에 X1년 내내 10,000원 지출된 상태로 지금 차입원가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X1년 7월 1일날 지출된 공사비 7,000원은 이거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만 지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6개월간에 걸쳐서 차입원가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 구할 때는 이게 평균적으로 1월 1일 날 지출했다면 얼마가 지출되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1월 1일 날 지출된 금액은, 이거는 평균에도 10,000원이지만은 7월 1일 날 지출된 7,000원은 평균하면은 3,500원이죠. 연평균 3,500원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지출됐기 때문에 상반기의 지출액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절반 3,500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3,500원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 구할 때에는 기계적으로 지출액, 각 시점별 지출액에 가중치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는데, 자, 1월 1일부터 12달 동안 영향을 미침으로 12분의 12 적용하고, 7월 1일 지출된 부분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달 동안의 영향을 미침으로 12분의 6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게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평균 지출액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거죠. 자, 차입원가 자본화에서는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먼저 자본화합니다. 그래서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먼저 자본화한다. 여기서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격자산을 취득, 건설 또는 생산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 즉 적격자산과 직접 그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 그런 차입금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을 바로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자본화시키는 건 당연하죠. 자, 그래서 특정 차입금이 10,000원인데 지금 이 차입기간이 X1년 초부터 X2년 말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특정 차입금은 X1년 관점에서 보면 X1년 12달 내내 특정 차입금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연평균 차입액으로 계산해도 12분의 12 곱하면 만원 그대로입니다. 1년 내내 특정 차입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계산해도 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2달이니까 12분의 12를 곱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차입금의 이자율은 5%죠. 그래서 5% 해서 곱하면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는 곱한 금액 5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격 자산에 대한 차입원가 중에 이렇게 적격 자산과 관련성을 직접 알 수 있는 특정 차입금은 차입원가 500원을 먼저 자본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적격 자산에 대해서 연평균 13,500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만원만큼은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했고, 그러면 나머지 얼마는? 나머지 3,500원은 일반 차입금으로 지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차액을 역산한 겁니다. 자,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주어져 있지만 일반 차입금은 지금 두 가지죠.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또 따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이제 별도로 해줘야죠. 그래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반 차입금은 종류가 두 가지죠. A와 B가 있는데 각각 1,000원, 3,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 3,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연평균 차입액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자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일반 차입금 A는 X1년 관점에서 보면 지금 차입기간이 X0년, 그 전년도 8월부터 X2년 다음 년도 7월까지이므로 X1년은 내내 일반 차입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12분의 12를 적용하고 일반 차입금 B는 X1년 9월 1일부터 X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차입기간이. 자, 따라서 X1년 관점에서 보면 지금 X1년에 자본할 차입원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1년 관점에서 보면 9월달부터 12월 말까지 4달이죠. 4달 동안만 발생했기 때문에 곱하기 12분의 4 합니다. 그래서 더하면 이게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액이 나옵니다. 연평균 차입액. 그 금액이 2,000원이죠. 자, 그런데 차입금 A는 이자율이 8%고 차입금 B는 6%이므로 8%, 6% 곱해서 각각의 그 금액에 연평균 차입액의 이자율을 곱해서 더하면 그 일반 차입금 관련해서 발생된 X1년에 발생된 차입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분모 계산한 금액은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액이고, 자, 분자는 일반 차입금 관련된 차입원가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7% 나오니까, 자, 7%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일반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되는데, 자, 두 개 금액 곱하면 3번과 4번 이 두 개 금액 곱하면 계산되는 금액이 요 금액이 3,500원에 3,500에 7%니까 얼마입니까? 245죠. 그래서 245원을 자본화 시키려고 봤더니 지금 일반 차입금 관련해서 실제 X1년도 차입원가는 140원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금액. 자,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 140원 뿐이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차입원가 자본화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 발생된 차입원가를 자본화시키는 것이므로 일반 차입금 관련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입금 관련해서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 한도 금액, 실제 차입원가가 얼마인지, 여기 이 금액이죠. 일반 차입금의 실제 차입원가가 얼마인지를 꼭 파악을 해서 이 두 개 곱한 금액이 실제 차입원가보다 크면 실제 차입원가만 자본화 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입원가 구할 때는 실제 차입원가를 구해서 한도를 적용시키는 거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 13,500원 관련해서 자본화할 차입원가 금액은 두 개 금액 더한 640원이죠. 답이 1번입니다.